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각인된 모습 그대로였다. 한유라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심장을 꿰뚫 듯 솟아있는 JX그룹 타워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저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성체는 한때 그녀의 꿈과 절망이 모두 담겨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무대이기도 했다. 거실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서울 스마트시티 AI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종 발표회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모두가 예상하듯 JX그룹이 될 것이라고 언론은 연일 떠들어댔다. 화면 속 단상 옆에 앉아있는 강태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약혼 여인 윤서현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었다. 바로 저 미소였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던 날, 유라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던 바로 그 거짓된 미소. 유라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의 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냉소가 걸렸다. 오늘은 그들의 축제가 아닐 것이다. 오늘은 그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첫날이 될 테니까. 엄마 30초 남았어. 목소리의 주인은 아들 한지훈이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목소리였다. 지훈은 엄마 옆 소파에 앉아 최첨단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펼쳐진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스크린 위를 흘러갔다. 준비는 다 됐지. 유라가 묻자 옆에 앉아있던 딸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오빠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훨씬 더 깊고 통찰력이 있었다. 아이는 태블릿으로 발표회장의 모든 카메라 각도를 분석하며 참석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강태준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지만 윤서현은 미세하게 떨고 있어. 자기가 이길 거라 확신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한 거겠지. 드디어 발표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여유롭게 넥타이를 고쳐 맸고 윤서현은 승자의 미소를 미리 머금었다. 발표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아테나 솔루션스입니다. 그 순간 발표회장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조차 터지는 것을 잊은 듯 했다. JX그룹 임원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라는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유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우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해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JX그룹 내부망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야. 아테나 솔루션스가 대체 누구냐고 난리가 났어. 지아는 차분하게 태블릿을 유라에게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3,007초 동안 표정 관리에 실패했어. 그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야. 우리의 등장이 그의 통제력을 처음으로 무너뜨린 거지. 아테나 솔루션스.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불과 몇 년 만에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령 회사. CEO인 헬레나는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 누구도 헬레나가 5년 전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한유라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두 천재 아이들과 함께 완벽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발표회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JX타워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냉기류가 감돌았다. 강태준은 책상 앞의 거대한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칠 듯 노려보고 있었다.
아테나 솔루션스론라는 낯선 이름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기술력, 자금력, 기획안의 완벽함까지 모든 면에서 JX그룹을 압도했다. 마치 JX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그보다 한 수 위를 내다본 듯한 완벽한 승리였다. 당장 알아봐 아테나 솔루션스 그리고 헬레나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24시간 주지. 내 책상 위에 그 여자의 모든 것이 올라와 있어야 해. 태준의 고함에 비서실장은 허리를 굽히며 황급히 방을 나섰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태준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 패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아테나 솔루션스가 제출한 제안서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그의 눈은 제안서의 핵심인 AI 시스템 아키텍처 부분에 머물렀다.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대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뇌리 깊은 곳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파편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이토록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설계 방식. 그는 분명 과거에 이런 스타일을 본 적이 있었다. 같은 시각 유라는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가득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JX타워의 꼭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정한 빛만이 들어왔다.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임신한 몸으로 그 건물 앞에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던 기억. 회사의 기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네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오점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는 얼음장 같은 말뿐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사랑, 믿음, 미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홀로 한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훈이와 지아를 낳았다. 아이들은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훈은 태어날 때부터 숫자를 사랑했고 3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코딩을 이해했다. 지아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경이로운 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5년은 복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기술 투자계에 뛰어들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고 그 자금으로 아테나 솔루션스를 설립했다. JX그룹의 모든 사업 영역, 모든 약점을 분석하고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이룩한 왕국을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오늘 그 계획의 첫 번째 장이 성공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아테나 솔루션스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처참할 정도로 빈약했다.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시작되었고 CEO 헬레나는 국적, 나이, 얼굴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흔적은 지난 몇 년간 실리콘밸리의 기술 포럼에 익명으로 올린 몇 개의 논문과 투자 기록뿐이었다. 디지털 유령 그 자체였다. 이게 전부인가? 태준이 날카롭게 묻자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팀을 붙였지만 이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태준은 마른 세수를 했다. 적은 보이지 않는데 칼날은 이미 목밑까지 들어와 있었다. 이런 굴욕감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윤서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태준 씨, 괜찮아요.
아테나 솔루션스라는 회사. 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태주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걱정할 것 없어. 곧 정리될 일이니까. 그저 운 좋게 한 방 먹인 이름 없는 신생 회사일 뿐이야. 전화를 끄는 태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서현의 불안함이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이번 프로젝트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JX 내부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다면 아테나 솔루션스의 이처럼 완벽한 대응은 불가능했다. 내부의 적인가 아니면 과거의 망령인가. 그는 다시 한번 제안서의 아키텍처 설계도를 쳐다보았다. 기억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듯 했다. 5년 전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던 신입 개발자.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언제나 그를 놀라게 했던 여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배신당했다고 믿었던 여자. 한유라. 그녀의 설계 스타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내려 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여야만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보안팀장에게 연결했다. 5년 전 기술 유출 혐의로 해고된 한유라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기록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먼지 하나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5년 동안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열려고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유라는 지훈 지아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온통 아테나 솔루션스와 미스터리한 CEO 헬레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엄마 이제 강태준이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5년 전 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될 거고. 지아가 포크로 오믈렛을 찍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는 듯한 말투였다. 지훈이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5년 전 기록들은 전부 손봐뒀어. 그가 뭘 찾아봐도 엄마의 혐의를 입증하는 조작된 증거들만 보게 될 거야. 오히려 의심만 더 깊어지겠지. 자기가 옳았다고. 유라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싶어 할 거고 그 오만함이 결국 그의 눈을 가리게 될 거야.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란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창밖의 JX 타워를 향했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5년의 시간, 그리고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당신의 아이들.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어. 당신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어떻게 거짓으로 변하는지 가장 높은 곳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유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림자는 이제 막 그 서늘한 복수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의 앞에는 5년이라는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한유라의 인사기록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파일의 모든 페이지를, 모든 단어를 샅샅이 훑었다. 기록 속에 담긴 내용은 명백했다. 경쟁사와의 비밀스러운 이메일, 내역 보안구역, 출입기록 조작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증거가 그녀를 배신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판단이 옳았다고 냉정하게 그녀를 내친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끈질긴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테나 솔루션스의 제안서에 담겨있던 그 대담하고 천재적인 코드 설계. 그것은 파일 속 배신자 한유라의 이미지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기억하는 열정과 순수함으로 빛나던 개발자 한유라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아테나 솔루션스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턱을 까딱였다. 읽어봐.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아테나 솔루션스는 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최고의 기술과 보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JX그룹과 같은 훌륭한 기업과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선의의 경쟁 유령처럼 나타나 뒤통수를 치고는 이제 와서 예의를 차리는 건가. 가증스러운 것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헬레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적수는 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까지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불쾌한 게임을 끝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방역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두 번째 공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목표는 JX그룹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JX 모바일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JX오메가였다.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곧 출시될 이 제품은 JX의 기술력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 자부심에 가장 치명적인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엄마 찾았어. JX오메가 운영체제의 커널 레벨에 심각한 백도어가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게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네. 펜트하우스의 커맨드 센터 지훈이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를 띄우며 말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JX오메가의 보안 체계가 속수무책으로 해체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으로 펼쳐졌다. 이걸 이용하면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장악할 수 있어. 카메라, 마이크, 개인정보까지 전부. 유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잘했어, 아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세상에 알려줄 시간이야. 그녀는 해커처럼 정보를 팔거나 악용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세련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헬레나의 이름으로 세계 최대의 IT 보안 컨퍼런스 웹사이트에 익명의 보안 권고문을 게시한 것이다. 권고문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업계 전문가들이라면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곧 출시될 메이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서 치명적인 원격 실행 취약점 발견. JX오메가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첨부된 기술 분석 자료는 JX의 개발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핵심 코드 구조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이 권고문은 즉시 IT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JX그룹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익명의 단체가 제기한 근거 없는 루머는 신생기업의 악의적인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라며 JX오메가의 보안은 업계 최고 수준이며 예정대로 출시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들의 성명서에는 헬레나의 아테나 솔루션스를 향한 경멸과 무시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유라는 JX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아가 말했다. 엄마 예상대로야.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이제 사람들은 JX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지 궁금해할 거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시작해. 몇 시간 후 아테나 솔루션스는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JX오메가의 취약점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과정을 담은 시연 영상이었다. 지훈이 만든 정교한 애니메이션 영상은 JX오메가 스마트폰이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원격으로 잠금 해제되고 저장된 사진들이 유출되며 심지어는 카메라가 저절로 켜져 주변을 촬영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떠올랐다. 기술의 오만함은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다. 헬레나, 파장은 거대했다.
JX그룹이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던 보안 취약점이 눈앞에 영상으로 증명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JX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언론은 JX 오메가 게이트라며 대서특필했다. 소비자들의 예약 취소 사태가 이어졌고 회사는 결국 JX 오메가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과 JX그룹은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망신을 당한 것이다. 헬레나 JX 타워 회장실에서 강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명패를 집어던져 벽에 부딪혔다. 산산조각난 크리스탈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통제력과 이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JX 오메가까지 정체불명의 적에게 연이어 치명타를 맞은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명백히 그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해외 지사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헬레나의 실체를 캐내라고 지시했다. 합법적인 수단이든 불법적인 수단이든 가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반드시 헬레나라는 여자를 자기 발밑에 꿀리고 오늘 당한 굴욕을 천배 만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직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서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크리스탈 조각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 씨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스치고 지나갔다. 혜성처럼 나타난 헬레나라는 존재가 5년 전 자신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아무래도 이 헬레나라는 여자 태준 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악랄하게 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녀는 교묘하게 태준의 분노를 부추겼다.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안 돼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해요. 저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한다고요. 태준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헬레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녀의 공격 방식에는 JX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단 치밀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만드는 기시감. 그는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지만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켜 제대로 된 사고를 방해했다. 그날 밤 유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조용한 승리의 공기가 흘렀다. TV 뉴스에서는 JX그룹의 위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유라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첫 번째 경고는 성공적이었다. 강태준은 이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존심으로 뭉친 사람이었고 자신의 통제권이 흔들리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유라는 그의 그 오만함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한유라라는 한 여자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를 무너뜨리는 지독하고 처절한 심리전이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JX타워는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어쩐지 그 빛이 오늘따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그 건물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강태준 씨.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 그 대가를 이제부터 하나씩 받아갈 테니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당신이 믿었던 세상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공기 속으로 서늘하게 흩어졌다. 첫 번째 경고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JX 오메가 사태의 후폭풍은 거셌다. 연일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JX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성한 이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강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위기감이나 동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G그룹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외부 세력의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보안팀은 총력을 다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으며 기술팀은 JX 오메가의 취약점을 완벽히 보완하여 조만간 다시 시장에 선보일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사과드리지만 이 위기를 통해 제이슨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고 그 모습에 술렁이던 이사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순간 그의 완벽한 가면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깊은 피로감에 의자에 몸을 기댔다. 헬레나, 이 정체불명의 여자는 단순한 사업적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개인적이었다. 마치 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만을 골라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녀의 흔적을 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완벽하게 비어있는 보고서뿐이었다. 깊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5년 전의 기록 보관 서버에 접속하고 있었다. 한유라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조작된 증거, 거짓된 보고서. 그는 그것들이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지난 5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의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지워버렸던 기억들을 억지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억은 늦은 밤 연구실의 풍경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마감에 쫓겨 모두가 지쳐갈 때 유독 한유라만이 지친 기색 없이 모니터에 몰두하고 있었다. 태준이 커피를 들고 다가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코드 리뷰를 도와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천재성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수줍은 미소.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두 번째 기억은 배신감으로 들끓던 그날의 일이었다. 신뢰했던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는 참혹했다. 한유라가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넘겼다는 증거들이 조목조목 담겨 있었다. 태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조작된 이메일과 입금 내역 앞에서 그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어릴 적 겪었던 믿음의 배신이 만들어낸 트라우마가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그녀에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심판했다. 마지막 기억은 비가 쏟아지던 날 해고 통보를 하던 순간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오점이다. 차갑게 내뱉는 그의 말에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충격 깊은 슬픔, 그리고 배신당한 자의 처절한 절망이었다. 당시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연기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헬레나라는 존재가 드리운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혹시 정말로 그녀는 억울했던 것이 아닐까? 그때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헬레나에 대해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찾았습니다. 태주는 정신을 차리고 보고를 받았다. 아테나 솔루션스가 초기에 사용했던 유령 회사가 스탠퍼드 대학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스탠퍼드, 그 이름이 태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언젠가 한유라가 수줍게 말했던 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스탠퍼드에서 인공지능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태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단순한 우연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헬레나가 한유라일지도 모른다는 이전에는 터무니없다고 치부했던 가설이 이제 섬뜩한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난 5년간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윤서현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고 일부러 더 밝은 모습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테나 솔루션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라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태준 씨 알아봤는데 이 아테나 솔루션스라는 회사 중국 쪽 거대 자본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JX의 기술을 빼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커요. 그녀는 태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과장된 연기와 조급함은 오히려 태준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그는 문득 처음으로 윤서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왜 그녀는 이토록 헬레나를 없애지 못해 안다라는 것일까? JX의 약혼녀로서 회사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딘가 병적인 집착이 느껴졌다. 이 자료는 어디서 구했지? 태준의 차가운 물음에 서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건 아버지를 통해 알아본 거예요. 태준 씨가 걱정돼서. 한편 이 모든 상황은 유라의 펜트하우스에서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JX타워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이미 지훈의 손안에 있었다. 지아는 태준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대하며 그의 표정을 분석했다. 엄마 강태준이 흔들리고 있어. 밤마다 5년 전 엄마 파일을 보고 있어. 그리고 방금 윤서현을 만난 뒤에는 인터넷으로 윤서현의 이름을 검색했어.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덧붙였다. 윤서현이 가져온 자료는 전부 가짜야. 내가 역으로 추적해 봤는데 중국 쪽이 아니라 윤서현 네 회사랑 연결된 정보 브로커가 만든 자료더라고. 자기 꼬리를 자기가 밟고 있네. 유라는 아이들의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심리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집으로 향하는 대신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도시의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만약 헬레나가 한유라라면, 만약 5년 전에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사랑했던 여자를, 그녀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 된다. 그 끔찍한 가능성의 무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클라우드 저장소를 열었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겨우 접속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유라의 모습. 꾸밈 없고 순수했던 그 미소. 그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미소 뒤에 어떻게 그런 배신을 숨길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미소야말로 그녀의 진심이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5년간 굳건했던 확신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혼란과 어쩌면 희미한 후회 같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헬레나의 정체가 무엇이든 5년 전 그날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단호했다. 나와는 별개로 5년 전 한유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내가 지시했다는 건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그림자처럼 비밀리에 움직여. 진실을 향한 그의 외로운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비밀리에 5년 전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유라의 커맨드 센터에 포착되었다. 그의 움직임은 그녀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그는 진실이라는 물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았다. 하지만 유라는 그가 진실에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진실의 주도권을 가져와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윤서현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삭제할 수 있었다. 그녀가 5년 전에 바로 그 방법으로 당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확신했다. 강태준이라면, 그 오만하고 편집증적인 남자라면 분명 그 사건의 원본 서류들을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모든 디지털 기록이 사라져도 유일한 진실로 남을 물리적인 증거. 그 증거가 있을 만한 곳은 단 한 군데, JX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사무실, 그 안의 비밀 금고뿐이었다. 목표는 강태준의 개인 금고. 5년 전 사건의 원본 서류 확보가 최우선 목표. 유라가 거실 중앙의 홀로그램 스크린에 JX타워의 3D 설계도를 띄우며 말했다. 지훈과 지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엄마의 브리핑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5살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이것은 그들 가족의 명예가 걸린 가장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엄마 JX 오메가 사태 이후로 JX 타워의 보안 시스템은 거의 요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됐어. 지훈이 설계도를 확대하며 말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새로운 보안 장치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복도마다 동작 및 열 감지 센서가 추가됐고 바닥에는 압력 감지 패드가 깔렸어. 모든 데이터는 케르베로스라는 인공지능 통합 보안 시스템이 관리해. 이건 예전처럼 쉽게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스스로 학습하고 변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괴물이라고. 지아는 태블릿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야간 순찰대원들의 근무 기록을 넘겨보며 말했다. 인적 보안도 2배로 강화됐어. 순찰 루트도 매일 불규칙적으로 변경되고 교대 시간도 제각각이야. 완벽한 계획 없이는 10분도 버티지 못하고 발각될 거야. 아이들의 분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유라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그날부터 유라의 펜트하우스는 JX 타워 침투를 위한 작전 본부로 변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 되어 케르베로스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케르베로스의 코드 구조를 분석하고 그 학습 패턴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의 최종 보스를 공략하는 것 같아. 수백만 개의 패턴 중에서 진짜 공격을 숨기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야 해. 며칠 후 지우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방법을 찾았어. 케르베로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상 상태를 반복 재생하는 디지털 루프를 보여주는 거야. 5분. 그 5분 동안 엄마는 모든 센서와 카메라로부터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만든 유령 아이디 카드로 생체 인식 스캐너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천재 해커의 자신감이 넘쳤다. 지훈이 디지털의 길을 여는 동안 지아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 물리적인 길을 만들었다. 그녀는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야간 순찰대원 개개인의 습관 성격,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 파악했다. 이 아저씨 김 팀장이라는 사람인데 매일 새벽 2시 15분이 되면 3층 휴게실에서 몰래 믹스커피를 마셔. 그 시간이 정확히 7분. 그리고 이쪽 복도를 순찰하는 박대원은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선호해. 지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조합하여 유라가 움직일 단 하나의 안전한 동선을 그려냈다. 마치 체스 마스터가 수십 수를 내다보며 길을 만들 듯 그녀는 엄마의 움직임을 초 단위로 설계했다. 언제 복도를 가로질러야 하는지, 어느 그림자에 몸을 숨겨야 하는지, 각 구간을 통과하는 데 주어진 정확한 시간까지.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행동 패턴에 기반한 정교한 과학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현장 요원인 유라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을 반복하며 몸을 만들었다. 그녀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지훈이 개발한 열 신호 차폐 기능이 있는 검은색 특수 슈트지아의 지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증강현실 콘택트 렌즈, 그리고 금고의 물리적 잠금 장치를 해제할 소형 초음파 진동기. 그녀는 아이들의 천재적인 두뇌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움직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작전 전날 밤 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가 바로 구하러 갈 수도 없는데. 유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는 지훈이랑 지아를 믿어. 너희들이 만들어준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일 테니까. 우리는 한 팀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들은 제익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유라는 제익스 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가장 보안이 취약하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제익스 케미칼의 해외 공장을 목표로 삼았다. 진짜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S의 최고 보안 책임자들과 강태준의 관심을 몇 시간 동안이라도 완전히 빼앗을 수 있을 정도의 소동. 작전 개시 3시간 전 지훈은 JX 케미칼의 공장 제어 시스템에 가벼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JX 타워 최상층의 강태준 사무실에 비상벨이 울렸다. 회장님, JX 케미칼 브라질 공장 서버에 외부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제어 시스템 일부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고 직접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브라질 공장에 집중되었다. 바로 유라가 기다리던 완벽한 기회의 창이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뿌려진 서울의 야경 속에서 JX 타워와 마주한 빌딩 옥상에 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온몸에 밀착된 검은 슈트를 입은 유라였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 JX 타워의 심장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허리에 찬 와이어건을 들어 건너편 건물을 겨눴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와이어가 발사되어 JX 타워의 발코니 난간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망설임 없이 옥상 난간을 박차고 허공에 몸을 던졌다. 한 마리의 검은 새처럼 그녀는 두 빌딩 사이에 아찔한 어둠을 가로질렀다. 몇 초 후 그녀는 소리 없이 JX 타워 48층에 비어있는 사무실 발코니에 사뿐히 내려섰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단계 진입 성공. 케르베로스가 아직 우릴 눈치채지 못했어. 지훈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이어서 지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순찰 3분 20초 후에 시작돼. 지금부터 엄마는 내 눈이 되는 거야. 서둘러 엄마. 유라는 유리문을 여는 소형 도구를 꺼내 들었다.
5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심장부로 향하는 문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고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JX타워. 48층의 차가운 공기가 유라의 피부에 와닿았다. 발코니의 유리문을 조용히 닫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뿐이었다. 밤의 사무실은 고요한 괴물처럼 침묵을 삼키고 있었다. 거대한 책상과 의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내며 그녀를 지켜보는 듯 했다. 엄마 왼쪽으로 3걸음. 저기 청소 카트 뒤에 30초간 대기해. 김 팀장이 곧 복도 코너를 돌 거야. 지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휘했다. 유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시에 따라 소리 없이 움직여 청소 카트 뒤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육중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다. 야간 순찰 팀장인 김 팀장이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무심코 유라가 숨은 쪽을 쳐다보았지만 어둠 속의 그림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유라는 숨을 죽인 채 그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이번에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이제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가야 해. 복도 중앙에 레이저 그리드가 있어. 내가 5초 후에 전원을 끌게. 엄마는 3초 안에 통과해야 해. 준비됐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증강현실 렌즈에 붉은색의 레이저 격자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지금이야. 지훈의 목소리와 함께 레이저 격자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유라는 한 마리의 표범처럼 낮은 자세로 달려나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가 비상계단 문 안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레이저 그리드는 다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위층으로 이동했다. 목표는 최상층 강태준의 사무실이었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삼엄했다. 더 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그녀의 움직임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과 지아 두 천재 아이들의 완벽한 협업 아래 유라는 모든 장애물을 유령처럼 통과했다. 지훈이 디지털의 문을 열면 지아가 물리적인 길을 안내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세 사람의 호흡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인 회장실 육중한 문 앞에 섰다. 최고 등급의 보안만이 허락된 이곳은 복잡한 생체 인식 스캐너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엄마, 내가 만든 유령 아이디를 스캐너에 인식시켜. 홍채랑 지문 정보는 재무팀 박 과장님 걸로 잠시 빌렸어. 내일 아침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 걱정 마. 지훈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에 유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시대로 스캐너에 손을 대고 눈을 맞췄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견고했던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5년 전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거대하고 차가우며 권위적인 공간.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이곳에 가득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어 감정을 떨쳐냈다. 그녀는 임무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지하의 분석대로 비밀 금고는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뒤에 숨겨져 있었다. 유라가 그림을 옆으로 밀자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첨단 디지털 키패드와 구식 아날로그 다이얼이 결합된 이중 잠금 장치였다. 디지털 락은 내가 맡을게. 30초면 돼. 문제는 아날로그 다이얼이야. 이건 엄마 실력에 맡길 수밖에 없어. 지훈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서 초음파 진동기를 꺼내 들었다. 지훈이 키패드를 해제하는 동안
유라는 진동기를 다이얼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 미세한 초음파가 금고 내부로 전달되며 잠금장치, 텀블러들의 움직임을 소리로 변환시켰다. 그녀는 숨을 참고 온 신경을 손끝과 귓가에 집중했다. 딸깍. 첫 번째 텀블러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텀블러가 걸리는 미세한 소리를 포착한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이얼을 돌렸다.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내부는 잘 정리되어 있었다. 각종 사업 계약서 회사의 기밀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서류 파일들. 유라는 재빨리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다. 한유라 기술 유출 사건 조사 보고서. 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의 실체였다. 그녀는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벨벳으로 안감을 댄 작은 칸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그 봉투는 어딘가 개인적인 물건처럼 보였다. 딱딱한 회사 서류가 아닌 부드러운 재질의 봉투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원래 목표는 사건 파일뿐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의 손을 이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회사의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서류였다.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혼인신고서. 그리고 신고인의 이름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 강태준, 아내 한유라. 신고 날짜는 5년 전 그녀가 해고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법적인 효력을 지닌 진짜 혼인신고서였다. 유라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것은 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짓밟고 버린 원수였다. 그런데 이 서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했던 것일까?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법적인 아내였던 그녀를 그렇게 잔인하게 내쳐야만 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차갑게 타오르던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혼돈과 충격이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혼인신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어피스 너머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 왜 말이 없어? 그때 다급한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의식을 깨웠다. 엄마, 무슨 일이야? 케르베로스가 이상 신호를 감지했어. 금고 내부 압력 센서가 변한 걸 눈치챈 것 같아. 시스템 루프가 곧 끝날 거야. 6개 60초밖에 안 남았어. 그제야 유라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혼인신고서와 사건 파일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열었던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소리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들어왔던 길을 되짚어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과 같이 침착했지만 마음속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48층 발코니에서 다시 한번 와이어에 몸을 맡기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복수의 유령으로 잠입했던 그녀는 이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의 파편을 손에 쥔 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유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본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엄마의 곁을 지켰다. 평소에 냉철하고 강인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지만 그녀는 승리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에 휩쓸린 난파선의 선장처럼 보였다. 유라는 가방에서 5년 전 사건 파일과 낡은 혼인신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특히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민감한 지아는 엄마의 혼란이 저 낯선 서류 한 장에서 비롯되었음을 직감했다. 엄마, 이게 뭐야? 지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유라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녀는 혼인신고서를 아이들 쪽으로 밀었다. 서류 위에 적힌 강태준과 한유라 두 개의 이름이 밤의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다. 혼인신고서.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서류의 양식과 적인 문서 번호를 스캔했다. 양식은 공식적인 게 맞아. 하지만 위조됐을 수도 있어. 지훈은 즉시 자신의 노트북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위조가 아니야. 5년 전 그 날짜에 정상적으로 등록됐어. 법적으로 엄마와 강태준은 부부야. 그 순간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라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법적인 부부. 지난 5년간 자신을 배신자라 부르며 지옥으로 내몰았던 남자가 사실은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녀는 옆에 놓인 사건 파일을 열었다. 조작된 이메일, 거짓된 출입 기록, 가짜 입금 내역.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조악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왜 그는 이토록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 그때 생각에 잠겨있던 지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날카롭고 이성적이었다. 이건 모순이야. 만약 강태준이 처음부터 엄마를 버릴 생각이었다면 왜 위험을 감수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을까? 반대로 엄마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면 왜 이 조잡한 증거들을 보고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엄마를 내쳤을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강태준 역시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지아의 말은 혼돈에 빠져있던 유라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렇다. 이것은 모순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강태준을 모든 불행의 근원이자 유일한 적으로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 혼인신고서 한 장은 그 모든 전제를 뒤흔들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인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흑막은 누구인가?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승자의 미소를 짓던 윤서현. 유라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단순한 파괴와 복수는 이제 무의미했다. 강태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기만적인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누가 왜 자신들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렸는지. 복수의 방향은 바뀌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진짜 범인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JX타워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보안팀은 간밤에 회장실 주변에서 발생한 고도의 디지털 이상 신호를 보고했다. 케르베로스 시스템이 유령 이벤트를 기록했지만 물리적인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으며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헬레나. 그 유령 같은 여자가 이번에도 그의 허를 찌른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금고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그가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조사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5년 전 사건 당시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소유주를 몇 단계 거슬러 올라가자 희미하게나마 윤서현의 아버지, 즉 유신그룹의 이름이 나타났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새로운 전략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제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여야 할 중요한 말이 되었다. 혼인신고서는 아직 꺼내들 수 없는 마지막 카드였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판 전체를 흔들기로 결심했다. 윤서현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고 강태준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도해야 했다. 지우나 JX그룹과 유신그룹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송도바이오, 클러스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때? 유라의 물음에 지훈이 즉시 관련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현재 부지 선정 단계야. JX는 기술과 자본을 유신은 정관계 로비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야. 유라는 스크린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부터 끊어주지. 유라는 헬레나의 이름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테나 솔루션스는 JX와 유신이 점 찍어둔 송도 부지와 인접한 더 넓고 좋은 조건의 땅을 비밀리에 매입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시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공모에 아테나 AI 데이터 센터 및 R&D 허브 구축이라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파급력 있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아테나의 계획안은 JX 유신 컨소시엄의 계획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것이었고 시 정부와 여론은 순식간에 아테나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JX와 유신그룹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 된 유신그룹의 윤 회장은 길길이 날뛰었고 강태준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두 그룹에 경고했던 신뢰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라가 의도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두 그룹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며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준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된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 5년 전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는 바로 오늘 그가 조사팀에게서 보고받은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헬레나.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헬레나는 단순히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화살 끝이 이제 윤서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파괴를 위한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놓고 벌이는 체스 게임이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 게임의 모든 규칙을 자신이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혼란스러운 말에 불과했다. 뷰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의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다. 헬레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비밀리에 시작한 조사의 내용까지, 심지어 그가 이제 막 손에 넣은 정보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처절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헬레나가 아닌 새로운 대상을 향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약혼녀 윤서현. 5년간 굳게 믿어왔던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제 의심의 필터를 거쳐 재해석되었다.
그녀의 위로는 가식으로, 그녀의 걱정은 연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와인잔을 돌리며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송도 프로젝트 아테나 솔루션스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어. 그 헬레나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의 말에 윤서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악질적인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얼마나 공들인 프로젝트인데 아버지도 무척 화가 나셨어요. 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다음 미끼를 던졌다. 오늘 옛날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검토했는데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라는 낯선 이름이 있더군. 혹시 유신그룹과 관련 있는 회사인가? 그 순간 윤서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는 손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웃어 보였다. 브라이트스타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워낙 자회사가 많아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짧은 순간의 동요. 태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 순간 완전히 금이 가버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완벽한 약혼자를 연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윤서현이라는 뱀의 목을 조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한편 유라는 심리전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기억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우연을 가장한 과거의 흔적들을 그의 동선 곳곳에 심어놓았다. 아테나 솔루션스가 JX그룹에 보낸 새로운 사업 제휴 제안서에는 과거 유라가 태준에게만 보여주었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 제안서를 읽으며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중요한 계약을 위해 호텔 로비에서 상대를 기다리던 그의 귓가에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들려왔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5년 전 야근하던 밤에 유라가 피곤한 그를 위해 들려주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곡이 왜 하필 지금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물론 지훈이 호텔의 음향 시스템을 해킹한 결과였지만 태준에게는 마치 과거에 유령이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우연들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가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한유라의 모습 위에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개발자 한유라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빛나던 눈동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것은 윤서현도 마찬가지였다. 송도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약혼자인 강태준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 모든 위기의 원흉인 헬레나를 증오했다. 그녀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5년 전 한율에 대한 증거 조작을 도왔던 정보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이다. 헬레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해요. 물론 이 모든 통화 내용은 지훈의 감청 시스템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유라는 윤서현이 스스로 범죄의 증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5년 전 사건과 윤서현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고리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욱 세게 조여오는 법이었다. 태준 역시 더 이상 헬레나가 던져주는 단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5년 전의 증거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냉정한 이성으로 바라보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메일의 타임스탬프가 미세하게 조작된 흔적 서버 접속 기록에 부자연스러운 공백.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자존심과 오만함이 눈을 가려 이토록 조잡한 연극에 놀아났던 것이다. 그는 한유라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절망과 고통을 외면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억울했던 것이라면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라는 태준이 자선 경매를 위해 한 미술관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지아는 엄마가 예전에 태준에게 말했던 아주 작고 한적해서 좋아한다는 갤러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유라는 짧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다.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자신을 꾸미고 그 미술관으로 향했다. 복수가 아닌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다.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준은 무심코 반대편을 바라보다가 숨을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여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분위기와 눈빛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잠시 그와 눈이 마주친 여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였을까? 태준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은 그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다. 머릿속의 유령이 현실에 나타난 듯한 섬뜩한 기분.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가 사라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팀이 보내온 자료와 헬레나가 보낸 익명의 정보들을 나란히 놓고 보고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윤서현과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한율에 대한 배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 찾기 게임의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덫을 놓기로 했다. 윤서현의 입에서 직접 5년 전의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목표는 이제 한유라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었다.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칼을 이제 같은 적을 향해 돌리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한 무대가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유라의 펜트하우스와 강태준의 사무실.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한 마지막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무대는 JX그룹과 유신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기념식. 수많은 언론과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그곳이야말로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심판대에 올릴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유라의 커맨드 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지우는 증거 패키지의 최종 버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윤서현과 정보 브로커의 통화 녹취록 브로커와 유신그룹 사이의 자금 추적 데이터, 그리고 5년 전 조작된 증거의 원본과 조작 후를 비교 분석한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을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단 한 번에 터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지아는 행사장 보안 시스템의 배치도와 내빈 명단을 분석하며 최종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엄마, 내가 행사장 중앙 제어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놨어. 엄마의 신호 하나면 행사장 전체가 우리의 무대가 될 거야. 강태준과 윤서현이 무대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지아의 눈은 어린아이가 아닌 전쟁을 앞둔 노련한 전략가처럼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헬레나로서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드레스를 골랐다. 5년 전의 상처와 슬픔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색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 헬레나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자신만의 덫을 놓고 있었다. 그는 헬레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같은 행사에서 윤서현을 끝장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충직한 비서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기념식 중간에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특별 영상을 상영할 걸세. 영상 내용은 내가 직접 전달할 테니 자네는 아무도 모르게 상영 준비만 해둬. 그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의 실체를 폭로하는 자료였다. 그는 윤서현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약혼자를 연기했다. 기념식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녀의 의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윤서현은 자신이 고용한 브로커가 갑자기 연락 두절된 것에 찝찝함을 느끼면서도 이 기념식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의 단두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낡은 사진 속 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어떻게든 과거를 바로잡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그에게는 속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도박에 JX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마침내 기념식 당일.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모인 듯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태준과 윤서현이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다. 완벽한 파워 커플의 모습이었다. 윤서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하며 지난 며칠간의 불안감을 완전히 잊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사가 막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입구 쪽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테나 솔루션스의 베일에 쌓인 CEO 헬레나였다. 칠흑 같은 드레스에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했다. 냉정하고 우아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본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헬레나, 그가 지난 몇 달간 미치도록 쫓았던 유령의 실체. 사진으로만 보던 희미한 형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한유라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 특유의 분위기와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의 가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되어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행사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속에 양그룹 부회장들의 지루한 연설이 이어졌다. 강태준은 연설을 하면서도 객석에 앉아있는 유렉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녀 역시 오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한 방을.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다. 일단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방식이 자신의 방식보다 더 완벽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5년 전 자신이 짓밟아버렸던 그녀의 천재성을 그는 이제 적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파트너십 계약 서명식이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윤서현은 나란히 무대 중앙에 서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펜을 들었다. 그들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LED 스크린에는 JX그룹과 유신그룹의 로고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펜을 막 종이에 대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두 회사의 로고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선명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서현의 목소리였다. 헬레나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야 해요. 수정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덫이 작동했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현의 목소리가 그랜드 볼룸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타고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에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윤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분노와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 씨,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절규에 돌아온 것은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시선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뿌리치지도 그녀를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윤서현은 깨달았다. 그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가 놓은 덫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때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나타났다. 유신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된 돈이 브라이트스타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정보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5년 전 한유라를 함정에 빠뜨렸던 차명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살표와 숫자로 이루어진 차가운 진실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화면은 곧이어 한 남자의 얼굴로 바뀌었다. 5년 전 증거를 조작했던 바로 그 정보 브로커였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윤서현 씨의 사주를 받고 JX그룹의 한유라 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약혼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유라 씨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브로커의 영상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5년 전 서버 기록의 원본과 조작된 기록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한 조작의 흔적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었다. 이제 그 누구도 윤서현의 결백을 믿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동정과 의심의 눈초리는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있었다. 장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한유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대 조명 하나가 그녀를 비추었다. 지훈의 완벽한 연출이었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무대 위에 선 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윤서현과 돌처럼 굳어버린 강태준 앞에 섰다. 그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헬레나라는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5년 전 바로 이 JX그룹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바로 그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또 다른 폭탄이 되어 행사장을 강타했다. JX그룹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거의 유령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윤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윤서현 씨, 당신의 하찮은 질투심과 탐욕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봐. 나는 지난 5년간 이름도 국적도 없이 유령처럼 살아야 했어. 내 꿈, 내 명예, 내 인생 모든 것을 당신에게 도둑 맞았지. 하지만 괜찮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이 훔쳐갔던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되찾을 테니까. 윤서현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거짓말. 다 저 여자가 꾸며낸 얘기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유라는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지막 심판의 대상인 강태준과 마주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5년간 묵혀두었던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 강태준 씨, 이 조잡한 거짓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당신, 내게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를 지옥으로 내몰았던 당신, 당신에게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전부 거짓이었나요? 강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5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보았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절망.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유라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무대 뒤 스크린의 모든 증거 자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 한 장의 서류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금고에서 찾아낸 빛바랜 혼인신고서였다. 5년 전 당신이 나를 버리기 일주일 전 당신은 내 법적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한 방이었다. 행사장은 이제 단순한 아수라장을 넘어 역사에 기록될 스캔들의 현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가 약혼녀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자리에 그의 법적인 아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유신그룹의 윤 회장은 충격에 겨워 쓰러졌고 윤서현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오직 한유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던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몸을 돌려 무대를 내려갔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의 왕국 그 폐허 속에 그를 홀로 남겨둔 채 기념식에서 터진 폭풍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JX 유신 스캔들은 연일 모든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실이 담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윤서현은 명예훼손 증거 위조, 교사 살인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진 뒤 경영권을 내려놓았고 유신그룹은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JX그룹 역시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강태준은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여론은 그에게 마냥 비난의 화살만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 역시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였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어리석고 잔인했던 과거의 선택은 비판받아 마땅했지만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모습에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선 한유라, 즉 헬레나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다.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나 거대한 악을 심판한 천재 개발자.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열광했다. 아테나 솔루션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IT 업계의 거물로 우뚝 섰다. 전쟁은 끝났다. 유라의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을 되찾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탈감과 앞으로의 길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지아가 책에서 눈을 떼고 물었다. 엄마, 이제 강태준은 어떻게 할 거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렇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와 그녀의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증오는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는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한편 강태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칩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사무실이 아닌 작은 별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처절하게 곱씹었다. 그는 유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속죄를 시작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기업 총수로서의 입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 오직 한 사람 한유라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이 파괴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유라 씨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JX그룹의 주가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무너졌던 그의 인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법적으로도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윤서현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두 아이의 이름으로 거대한 신탁재단을 설립했다. 유라가 절대 받지 않을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그는 마침내 유라를 만날 용기를 냈다. 그는 그녀의 집이 아닌 얼마 전 스치듯 마주쳤던 그 작은 갤러리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그녀가 자신을 만나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갤러리 안그림 앞에 서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녀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의 기자회견을 본 유라는 긴 망설임 끝에 집을 나섰다. 그녀 역시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다. 갤러리 안 두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섰다. 더 이상 적도 연인도 아닌 깊은 상처로 얽힌 두 사람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어떻게 눈멀게 했는지, 윤서현의 거짓말에 왜 그토록 쉽게 넘어갔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깜짝 선물로 준비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전하기도 전에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닌 뒤늦은 고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그녀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을 휘젓던 거친 파도는 이제 잠잠해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이름은 명예를 되찾았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용서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당신을 용서하는 건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5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 자리했던 깊은 증오가 이제는 희미한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지훈과 지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라가 함께 데려온 것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과 마주했다.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의 시니컬한 표정과 한유라를 닮은 딸의 깊은 눈빛. 그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5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에필로그 1년 후 한유라는 아테나 솔루션스를 이끌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리더로 자리 잡았다. JX그룹은 강태준이 다시 CEO로 복귀하여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닌 더 신중하고 겸손한 리더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뜨거운 연인이 된 것도 아니었다. 주말에 한공원 유라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과 태준은 최신형 드론을 날리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지아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유라의 옆에 앉아 말했다. 아빠는 아직도 엄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도 드론에 대해서는 꽤 아는 척하네. 유라는 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옆으로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유라가 쟁취한 진짜 승리였다. 5년간의 어둠 끝에 마침내 그들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